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컨텐츠는 팬츠 원형 패턴을 구성하고 원형 패턴을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배운 후 직접 입을 수 있는 나만의 바지를 만들어 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이직 스커트와 바디스, 그리고 슬리브를 다루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패턴과 봉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도 이 영상을 따라 하시면서 자신만의 바지를 만들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팬츠 기본 코스는 2-30분 내외의 짧은 영상 21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컨텐츠의 내용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차시의 순서에 맞추어서 영상을 순차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신나는 의복 구성 익스클로코 팬츠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팬츠 편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진행될 21차 시에 걸친 내용이 무엇이 될지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팬츠 원형 패턴이 구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개 영상에서 만나보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 3차 시까지는 팬츠 원형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원형 패턴을 제도한 후에 광목으로 만들어서 피팅 결과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에서 6차 시까지는 제도된 패턴을 재단에 적합한 완성 패턴으로 다듬고 실제 원단으로 재단하고 봉제하여 실물 바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때 컨실 지퍼와 허리 안단의 처리로 디자인이 배제된 가장 깔끔하면서도 기본적인 바지를 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내가 구성한 팬츠 기본 원형의 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에서 14차 시까지 팬츠 원형 패턴의 활용 방법을 익혀보는 내용입니다. 총 8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변형 스타일을 선택해 보았는데요. 슬림, 스키니, 부츠컷, 배기, 와이드, 파자마, 진, 정장 팬츠 등의 팬츠 실루엣의 변화와 더불어서 다양한 허리밴드와 기본 포켓 제도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에서 21차 시까지는 앞에서 다룬 바지 구성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서 나만의 바지를 만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희망하는 바지 실루엣과 길이에 곡선 허리밴드, 덧단 일반 지퍼, 앞판 사이드 포켓, 뒷판 힙 포켓을 조합해서 디자인도 좋고 활용성도 높은 나만의 팬츠를 창작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매주 2개에서 3개의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마감 기한도 의무도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담감 없이 편하신 시간에 들어오셔서 하루하루 천천히 즐겁게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만큼만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면적인 옷감을 입체적인 인체에 잘 맞게 만드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의복 구성의 원리는 여성용 스커트의 구성 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정면과 측면 그림과 같이 여성의 체형은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 부분은 사이즈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옷감을 하체에 반듯한 원통형으로 감싸주면 엉덩이 부분은 몸에 잘 맞지만 허리 부분이 핑크색 표시와 같이 옷감이 많이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아도는 옷감을 허리에 잘 맞게 하기 위해서 앞판과 옆선 그리고 뒷판에 적당히 그 분량을 나누어서 허리 다트를 잡아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디자인은 없지만 우리 몸에 잘 맞는 스커트 원형을 구성하는 원리가 됩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팬츠 원형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팬츠는 오른쪽과 왼쪽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인체의 좌우는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옷감을 하체 오른쪽에 반듯한 반원통형으로 감싸게 되면 엉덩이 부분은 몸에 잘 맞지만 핑크색 표시 부분과 같이 허리에서 옷감이 많이 남게 되는데요. 이 남아도는 옷감을 허리 다트를 만들어 줌으로써 허리도 몸에 잘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스커트와 동일한 구성 원리인데요. 팬츠 원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리 안쪽까지 옷감으로 싸 주어야 합니다. 이때 다리 안쪽을 감싼 옷감은 미디선 아래까지 파여 있어야지 인체에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직접 마네킹과 광목을 사용해서 팬츠 구성의 원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네킹의 하체를 감쌀 수 있는 직사각형의 원단을 준비합니다. 좌우 대칭으로 오른쪽만 감쌀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앞중심선과 엉덩이 선을 맞추어서 먼저 핀을 꽂고, 그리고 몸통을 한 바퀴 돌아서 뒷중심선까지 다다르면 핀을 한 번 더 꽂아서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체를 원통형으로 이제 감싼 형태가 되는데, 엉덩이 부분은 잘 맞지만 허리 부분에 원단이 많이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는 부분은 다하트를 잡아서 허리에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선인 엉덩이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몇 개의 핀을 더 꽂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옆선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자, 남는 부분을 한꺼번에 잡으면 군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앞판, 옆선, 뒷판에서 골고루 나누어질 텐데요. 먼저 옆선에서 일정 부분을 편안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허리 남는 분량을, 없앨 분량을 핀으로 잡아주고, 다음에 옆선과 앞중심선 사이에 이 남는 분량을 가운데 정도의 분량에서 잡아 다하트 분량을 잡아줍니다. 뒤쪽으로 가겠는데요. 뒤쪽에는 남는 분량이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다하트보다는 두 개의 다하트로 잡아주는 게 좋을 텐데, 뒷판은 각도, 뒷중심의 각도가 크기 때문에 살짝 원단을 내려서 뒷중심선에도 다하트 분량을 일정 부분 내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중심에서 다하트 분량을 내어주면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허리선에서 허리 다하트를 만들어 줄 수 있겠는데요. 허리에 밀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다하트 분량을 유사하게 나누어서 잘 잡아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마치 스커트 원형과 유사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팬츠는 앞중심과 뒷중심의 안쪽, 다리 안쪽으로 원단을 감쌀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펼쳐진 원단이면 다리 안쪽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위로 자르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자, 윗부분은 잘 맞았으니까 엉덩이선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앞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부분에 광목을 잘라준 다음 안쪽으로 밀어 넣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가위밥도 몇 개 넣어줄 수가 있겠죠. 다리 안쪽으로 모양을 잡아서 넣어줍니다. 자, 앞쪽이 이렇게 됐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뒤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쪽도 안쪽으로 다리 가랑이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뒷중심선에서는 좌우 만나기 때문에 이 원단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랑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잘 보면서 가위집을 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서 가랑이 안쪽으로 감쌀 수 있도록 원단을 보내주면 이렇게 바지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서 앞판과 뒷판 안쪽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위치를 잠깐 바꿔볼까요? 다리 앞쪽을 감싸고 있는 뒤쪽 원단이 앞쪽으로 나왔고, 앞판도 뒤쪽과 만나게 되겠죠, 중간에. 그래서 앞판과 뒷판의 안솔기선을 핀으로 연결하면 안쪽에서 앞뒤판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의 원단을 몸에 감싸고 힙은 잘 맞게, 그리고 허리 부분엔 다트를 잡아서 허리가 밀착되게, 바지 가랑이 안쪽으로 원단을 밀어 넣어서 앞뒤가 연결되게끔 하면 이렇게 바지의 기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형태를 갖춘 원단을 바로 떼어나면 패턴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위 외곽선을 연필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허리선부터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고, 자, 바지의 허리선이 되겠죠? 기본 원형의 허리선은 가장 잘록한 수평 위치입니다. 그리고 인체의 뒷중심선 원단에 표시하고, 뒷판은 엉덩이 선이 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 부분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선 있죠?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는 옆선 표시하고, 자, 옆에 부분에는 다트 분량이 옆선에 숨어 있으니까 앞뒤판 윗부분 모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앞판에 허리 다트 있죠? 자, 허리 다트도 분량과 끝점 표시해주고, 뒤에 있는 두 개의 허리 다트도 표시를 해줍니다. 자, 뒤집어서 반대쪽도. 구성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표시는 아니고 대략적인 형태 표시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트까지 표시를 하면 엉덩이 윗부분 그리고 옆선까지는 표시가 되었고, 이제 가랑이 안쪽 부분까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가랑이 안쪽으로 표시를 하고, 뒤쪽도 힙선 아래로 가랑이 안쪽을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앞판과 뒷판 가랑이 안쪽에 만나는 안솔기선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십자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바지의 길이는 길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 힙, 그 다음에 미디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바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태를 다시 평면의 원단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형태일지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바지를 벗겨내면 안쪽에, 바지 가랑이 안쪽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테이블에 가서 한번 펼쳐 보도록 하죠. 마네킹에서 분리시킨 광목을 다시 테이블로 가지고 와서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원단의 바지 모양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자, 엉덩이까지는 똑같은데 허리 부분에 뒷중심의 각도, 두 개의 뒤허리 다트, 옆선 부분에 허리 다트 분량, 앞판에 다트가 생긴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아래로는 앞뒤 미디선이 그려져 있고, 안쪽에 솔기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앞으로 제도할 팬츠 원형의 모양이 만들어지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네킹과 광목을 사용하여 팬츠 원형이 어떠한 모양으로 제도될지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팬츠 원형을 제도하게 될 텐데요. 이에 앞서서 제가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될 패턴의 부위별 명칭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는 팬츠 패턴의 앞판, 오른쪽에는 뒷판이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부위별 명칭을 살펴보면 수평 기준선으로는 허리 둘레선, 엉덩이 둘레선, 미디선, 무릎선, 바지 밑단선이 있고, 세로 기준선으로는 앞중심선과 뒷중심선, 그리고 바지 중심선이 있습니다. 허리에는 허리 다하트가 있고, 다리 안쪽은 안솔기선, 다리 바깥쪽은 바깥솔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 미디선과 뒤 미디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차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 전까지 팬츠 원형 패턴의 부위별 명칭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평면 재단 방식으로 패턴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옷을 착용할 대상의 인체 치수가 필요합니다. 팬츠 원형의 제도 시 필요한 치수는 그림과 같습니다. 각 치수의 의미는 허리 둘레는 정면에서 가장 잘록한 부위를 지나는 수평 둘레, 엉덩이 둘레는 측면에서 가장 돌출된 지점을 지나는 수평 둘레, 그리고 엉덩이 길이는 허리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미디 길이는 허리선에서 사점까지의 길이, 그리고 무릎 길이는 허리에서 무릎 가운데점까지의 길이, 바지 길이는 허리선에서 바닥면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직접 측정한 치수를 사용하여 제도할 경우에 개별 인체에 더 잘 맞는 바지를 얻을 수 있지만 본 콘텐츠에서는 인체 측정의 오차를 고려해서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키의 기본 부위 3개의 치수만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나머지 참고 부위는 사이즈 테이블에서 비례 치수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기본 부위 3개 치수에 대한 인체 측정 방법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키는 가로선 자세에서 바닥면에서 머리 마루점, 즉 정수리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그리고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는 의복 구성에서 매우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네킹을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한 측정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츠 원형 제작을 위한 허리 둘레선과 엉덩이 둘레선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옷차림은 몸에 밀착되는 얇은 옷차림으로 해주시고요. 바르게 선 자세에서 측정합니다. 허리 둘레는 인체를 살펴보았을 때 정면에서 가장 잘록한 위치를 지나는 수평 둘레를 측정합니다. 줄자를 한 바퀴 돌려서 쟀을 때 치수가 가장 작게 나오는 위치여야 합니다. 보통 의복을 착용했을 때 스커트나 바지의 허리선은 의복 구성에서 의미하는 허리선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복의 허리선을 생각하고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엉덩이 둘레선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엉덩이 둘레선은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엉덩이의 가장 돌출된 지점인 엉덩이 돌출점을 지나는 수평 둘레를 측정합니다. 가장 돌출된 지점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줄자가 수평이 되지 않으면 측정의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평을 지켜주셔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엉덩이 부분의 둘레의 치수 중에서 가장 큰 치수가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 부위 3개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에 화면에서 보이는 사이즈 테이블에서 참고 부위 치수를 찾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의용 호칭은 맨 윗줄에 하의용 대표 호칭과 그 아래에 참고 호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대표 호칭은 20대 한국 여성에게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 치수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67, 91 사이즈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그 아래에는 조금 더 다양한 비율의 허리와 엉덩이 둘레 치수 조합이 호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기성복 생산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조합의 호칭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빈도가 높은 몇 개의 호칭만 생산하고 있고, 따라서 평균치와 멀어지는 경우에는 내 몸에 잘 맞는 기성복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본 콘텐츠에서는 내 몸 또는 내가 옷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의 몸에 잘 맞는 바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기본 부위인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 키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치수를 가지고 사이즈 테이블에서 나머지 참고 부위 치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허리 둘레가 72cm, 엉덩이 둘레 97cm, 키가 163cm인 마네킹의 치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3개의 치수를 사용해서 팬츠 제도에 필요한 나머지 치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는 직접 측정한 치수를 네모칸에 표시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둘레의 호칭은 이 호칭 중에서 내 측정한 치수와 가장 근접한 호칭을 찾으면 되는데, 저는 97이기 때문에 동일한 97 호칭을 찾고 그 아래에 미디 길이와 바지 밑단 둘레의
박스를 쳐서 사용할 치수를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163cm의 키에 가장 근접한 키 호칭인 162.5 아래에 엉덩이 길이와 무릎 길이 그리고 바지 길이를 박스 표시함으로써 내 패턴 제도에 필요한 참고 부위 치수를 표에서 찾아 표시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각자 여러분의 기본 부위 치수 3가지, 즉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그리고 키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요. 이 치수를 사용해서 사이즈 테이블에서 미디 길이와 바지 밑단 둘레, 엉덩이 길이, 무릎 길이, 바지 길이까지 팬츠 원형 제도에 필요한 치수를 찾아 직접 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이즈가 사이즈 테이블에서 벗어난 더 작거나 더 큰 사이즈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이즈 테이블의 계산식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미디 길이 같은 경우에는 힙 둘레, 엉덩이 둘레에 비례하는 식이 있고요. 엉덩이 길이와 무릎 길이, 바지 길이는 키에 비례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키와 엉덩이 둘레를 대입해서 계산한 값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다룰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요. 마치기 전에 1차 시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팬츠 원형의 구성 원리를 이해한다. 두 번째, 팬츠 원형 패턴의 부위별 명칭을 익힌다. 세 번째,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키의 기본 부위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네 번째, 치수 규격표에서 나머지 참고 부위 치수를 찾는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츠 2차 시 팬츠 원형 패턴 제도의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